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일주일이 어째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은데 달력을 보니까 11월이 끝나가고 곧 12월이 올 터이고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오게 됩니다. 무계획으로 버티기를 참 잘했다. 호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70년대가 되면 호주 인구가 거의 더블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26밀리언, 그러니까 2600만이 되었다는데 2071년이면 34.3밀리언에서 최대 45.6밀리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때 봐야 알겠지만 현재 계산이 가능한 출생률, 사망률, 이민자 숫자를 보니까 대략 그렇게 추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통계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측을 한 자료가 발표가 되고 앞으로 정부나 기업들은 그 예측에 맞춰서 뭔 계획을 짤 테니까 참으로 중요한 예측 자료이기는 합니다. 한편 사람들 나이도 좀 더 늙어져서 국민들 중간 나이가 작년 38.5세에서 2071년이면 43.8에서 47.6세까지 그 사이 어디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보니까 앞으로 1, 20년 안으로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민으로 이제 들어오는 인구가 확실히 많이 늘면서 인구는 결국 증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엄청 밀려 들어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 도시별 인구에서는 2032년에서 2046년 사이 그때쯤 언젠가 멜번이 시드니를 앞질러서 6.5밀리언에서 9.9밀리언까지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주별 인구에서는 여전히 뉴사우스웨일즈주가 10.8에서 13.8밀리언으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70년이면 제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그냥 그렇다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재미난 자료도 있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요즘 호주 연예 뉴스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한창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그거와 약간 관련이 있도록 통계청이 깨알 정보를 흘러주었습니다. 제목은 호주의 텔레비전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뿌리인 사람들이 95명이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호주에 사는 한국인 인구가 나옵니다. 13만 6,900명이랍니다. 호주 전체 인구의 0.5%를 겨우 넘어가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귀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는 땅덩이가 큰 만큼 비행기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일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동네 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떠나는 마냥 수도 없는 비행기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시골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만큼 취소되는 비행편도 많을 텐데 지난달 호주에서 가장 많이 취소된 항편은 시드니 알미데일이라는 동네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무려 10.2%가 취소되었답니다. 알미데일은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이제 위치한 시골 동네인데 여기 뭐가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여튼 10편 중에 한 편은 취소되었다는 말인데 이 노선은 퀀타스하고 렉스 두 항공사가 항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렉스가 취소를 더 많이 해서 16.3%, 퀀타스가 7.7%였다고 합니다. 퀀타스의 변명은 기상상황입니다. 지들이 취소한 항편들 중에 기상상황이 원인이 아니었던 날은 겨우 6일이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취소편들은 다 날씨 때문이고 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고 지들이 삽질 쳐서 항편이 취소된 날은 10월 한 달 동안 6일이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인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나? 돌풍이나 천둥번개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데 시드니 공항의 경우 악화된 기상 상황으로 인해 겨우 한 개 활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알미델 뿐 아니라 다른 항편들도 다수 취소되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멜번 시드니 구간도 10.2% 취소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하기는 했는데 여기는 워낙이 항편이 많이 편성된 노선이라서 10% 취소되거나 말거나 다른 비행기를 어떻게든 타고 가면 되는데
지방의 작은 공항으로 편성된 항편의 경우는 하나 취소될 때마다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대부분 경우 비행 시간에 거의 임박해서 취소를 결정하니까 지방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예약할 때부터 취소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쉽지 실제 거기 살면서 시드니 갔다 와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 생각을 하니까 1박 2일 일정이라도 넉넉하게 한 일주일 그냥 날릴 생각도 해야 한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주 생산성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호주의 5세 이하 모든 아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3일 보육시설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당이 지난 2월 양질의 보편적인 조기 교육 시스템 설계에 대해 조사하도록 위원회에 일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육시설, 애만 봐주는 시스템 말고 조기 교육이 감안된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맡긴 것인데, 위원회가 어젯밤 발표한 1차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소득 수준이나 뭐나 일을 며칠 하나 마나 애가 어느 나라에서 왔거나 문화권이 뭐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마음 편하게 3일은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었는데, 연간 소득 8만 불 이하 저소득층 가족의 자녀의 경우 최대 90%까지 보육시설 이용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도 여전히 부담된다고 판단, 위원회는 이를 확대하여서 100%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잘 사는 집 애들이야 처음부터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좀 못 사는 집 애들은 어릴 때부터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양쪽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나중에 애들이 커서 누려야 할 공정한 기회가 처음부터 엉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우리야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게으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일이지만, 애들이 뭘 안다고 우리 어른들이 모든 애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진짜 공평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 받아가는 국가가 어떻게든 머리 잘 굴려가지고 애들끼리 격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출시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음료수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술, 하드솔로 이야기입니다. 호주 전체에 대학 입시가 끝나면 가장 붐비는 곳이 골드코스트입니다. 시험 끝난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밤새 파티를 하면서 어른 흉내도 내고 사고도 조금 치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술도 많이 마시는데, 며칠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곧 이름을 바꿔야 하는 하드 솔로의 인기가 현지에서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전에 몇 가지 팩트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달달한 설탕을 듬뿍 넣은 탄산 음료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비층은 청소년들,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애들 말고 남자애들, 그리고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남성이라는 것은 이미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된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인기 있는 음료수, 그러니까 이미 아는 맛 음료수에 술을 넣어서 팔자라고 결정한 거는 이 음료수를 한참 전에 인수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아사히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사히는 하드솔로 출시하자마자 애들과 젊은 층이 많이 보는 틱톡 같은데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국에서는 이미 알려진 음료수 회사하고 이미 알려진 술 회사가 합작하여서 에탄올이 들어간 달달한 탄산 음료를 출시해서 판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미국의 보건당국은 이런 음료가 남자애들과 청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겨우 줄여놓은 요 소비층의 음주율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팩트 4개고 이 기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사히는 이미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고 제품을 만들었고 걔네들한테 팔아먹겠다고 작정하고 광고까지 했는데 호주 당국에서 애들한테 술 팔아먹으려 한다 이런 의심을 딱 받으니까 호주에 있는 최고 로펌을 고용해가지고 지들이 만든 이 하드 솔로는 애들이 아니다 성인들을 위한 술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덤비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술을 마시면 맛이 없어서 가까이 하기도 어려워야 하는데 이런 음료는 아예 술 맛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접근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쉽게 접하게 되고 솔직히 어른들에서도 와인 처음 마시는 사람들은 이거 뭔 맛으로 먹냐 뭐 이러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이게 쉬운 맛인지 어려운 맛인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한 모금 마실 때 내가 술을 마시고 있구나 느낄 수는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사에서 결론은 아사히가 아예 작정을 하고 술맛이 없는 음료를 술맛을 못 느끼는 음료수 같은 거를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목표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또 애들한테 더 팔아먹어 가지고 더 큰 돈 한번 땡겨 보겠다 이런 목표로 애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를 통한 광고에 특히 더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애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돈만 벌어가면 된다. 제가 표현하기로 상당히 아사히스럽다. 그나저나 요거는 좀 결이 다른 뉴스인데 미국에서는 세이프티 샷 한국말로 뭐 안전빵 이렇게 불러야 되나? 세이프티 샷 안전빵 여튼 이런 기능성 음료가 1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빨리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누트로픽이라고 하는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어떻게 뭐 조정해가지고 신체 내 알코올 성분을 떨어뜨리면서도 수분은 유지시켜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기분은 좋게 유지시켜준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이거 진짜인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또 진짜 그 정도면 음료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 그래도 생산 회사는 이 농축한 제품을 병원과 응급치료센터 등에 공급하고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 FDA라고 하죠. 거기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술에 의한 직접적 사망이나 술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에서도 꽤 높은 상황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면 진짜 획기적인 제품인데 호주에서도 음주에 의한 사고가 많은 만큼 이 제품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에 술 약속들 있으십니까?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것보다 즐기려고 마실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